안녕하세요. 카메입니다. 오늘은 일본 구매 대행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라쿠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 라쿠텐에 들어가 보면 초보분들은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저는 심지어 초보 때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쇼핑 자체를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어가 가득한 라쿠텐을 보니까 더 멘탈이 나간 거죠. 그리고 라쿠텐이 좀 오래된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이용할 때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초보 때 아마존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또 생각보다 가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바오바오백이라는 좀 유명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는데 중국에서 한 3주 정도 지나서 보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데이고 나서 라쿠텐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전부 알려드릴 거니까요. 일본어 전혀 못하셔도 쉽게 하실 수 있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알려드릴 거고 제가 백마진을 엄청나게 챙겼던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라쿠텐 페이지인데요. 들어오셔서 회원가입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네이버 웨일로 트셨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번역 누르시고 번역 하시면 이렇게 한글로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래서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성함 입력해 주신 다음에 영문으로 그냥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페이지 계속.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라고 뜨죠. 그리고 등록 완료. 자, 그럼 가입이 이렇게 바로 끝났습니다. 자, 가입이 완료되셨다면 이제 세팅을 하셔야겠죠. 라쿠텐에 세팅할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랑 그리고 일본 물건을 받아줄 배송대행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화면에서 이름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 모양 클릭, 그리고 또 사람 모양 클릭. 이 별표 쳐 있는 데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가입한 이름이 여기 입력돼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가타카나 이름을 넣으셔야 합니다. 가타카나 이름은 네이버에 가타카나 변환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력하시고 변환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가타카나 이름이 뜹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세 번째는 별표 안 쳐져 있기 때문에 입력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생년월일 입력하시고 성별 입력하시면 끝이 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소 설정으로 갈게요. 저는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되어 있으실 거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마 처음에 이렇게 돼 있으실 겁니다. 가장 맨 위에다가 이 우편 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대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해상이건 항공이건 둘 중 하나를 운영하시겠죠. 여기 보시면 우편 번호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걸 복사하셔서 여기다 입력하시면 기본적인 주소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 뒷부분만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하셔서 여기다 넣고 여기 사서함 번호까지 복사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전화번호를 복사하셔서 여기다 넣고 그러고 체크한 다음에 저장. 그럼 주소 입력이 끝이 났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 여기다가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신용카드 명의를 등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신용카드가 여러 장이다. 근데 그 중에 메인으로 쓰고 싶은 카드를 설정해 놨다. 나는 국민카드를 메인으로 쓸 거야. 아니면 신한카드를 메인으로 쓸 거야. 그러면 그 카드를 여기다 빨간색, 여기를 빨간색 표시로 옮겨주시면 그 카드가 결제할 때 메인 카드로 항상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라쿠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거 몇 가지만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라쿠텐에 들어오시면 그냥 여기 키워드에서 막 이것저것 검색해서 상품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탭들을 항상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랭킹, 슈퍼딜, 패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한 번씩 처음이시라면 더더욱이나 들어가셔서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랭킹을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잘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나중에 소싱 때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 일본과 한국의 유행은 서로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요가 있는 상품들이 일본에서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일 가능성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보일수록 이 라쿠텐에 있는 랭킹을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패션 카테고리 아무 데나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브랜드들이 랭킹에 항상 있을 겁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들어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저널 스탠다드, 프릭스 스토어, 노스페이스는 저희도 아는 거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컬럼비아도 잘 팔리네요. 한국에서 잘 팔리죠. 그리고 오어슬로우라는 브랜드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브랜드들을 찾아내기에 이런 랭킹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효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하셨다면 이 랭킹 탭을 항상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지금도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또 스포츠가 굉장히 잘 팔리는 상품군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스포츠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스포츠 안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카테고리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팔리고 있는 브랜드들이 한국의 똑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팔리고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 공부하시거나 내가 어떤 상품군들을 취급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하실 때 꼭 랭킹을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테니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랭킹에서 테니스 중에서 던롭 그리고 바볼랏 이런 상품들이 지금 일본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품군이다 라는 걸 저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데일리, 주간, 월간, 실시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카테고리 동일합니다. 그래서 꼭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패션 탭입니다. 자, 패션 탭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 추천 키워드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를 지금 찾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 보시면 일본에서 수요가 있는 많은 브랜드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랭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소비자들이 이 라쿠텐 패션 탭에서 어떤 상품들을 구매하고 있는지를 바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까도 나왔었죠. 여기 있는 상품군 중에서 저희가 한국에서 판매할 만한 상품군들이 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시는 작업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션 탭도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굉장히 잘 나눠져 있고 브랜드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라쿠텐을 진입을 하셨다면요. 자, 그리고 첫 화면에서 이제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여기도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에서 아웃도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소싱 영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라쿠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감을 잡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 중에서도 아웃도어로 들어왔는데 텐트, 웨어, 의자, 백 이렇게 다양하게 카테고리가 나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텐트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뭐가 잘 팔리는지 일단 랭킹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도 지금 잘 팔리는 상품들을 캐치해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상품들이 한국에서 다 잘 팔리는 상품들은 절대 아니겠죠. 저희는 소싱을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그것들을 골라내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터 같은 거를 좀 살펴보세요. 어떤 카테고리로 들어가던 어떤 상품으로 들어가던 내가 어떤 검색을 하던 여기 옆에 보시면 항상 필터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텐트 카테고리를 들어왔는데 명품이라고 써있는 필터 안에서 브랜드들을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잘 모르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도 알려주고 네이버 데이터에서도 알려주고 라쿠텐에서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브랜드 구매 대행을 진입하실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건 내가 이 브랜드를 팔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을 좀 조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가로폭, 깊이, 높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오래된 사이트지만 이렇게 필터별로 골라서 내가 소싱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방금 말씀드린 3개, 랭킹 탭, 패션 탭, 이런 카테고리 탭 요 3개는 꾸준히 들어가 보시면서 항상 어떤 상품들이 일본에서 수요가 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셀링에 눈이 트이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라쿠텐에 처음 진입을 하셨다면 어떤 것들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지 좀 배워봤고요. 저희가 다음으로는 이 라쿠텐 안에 굉장히 많은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네이버 안에서 판매를 하죠. 각각의 셀러들이 있죠. 이 안에도 셀러들이 있다는 겁니다. 라쿠텐 안에. 그 셀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스토어는 어떻게 구성했는지도 살펴보고 주문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러닝 카테고리 한번 들어왔고요. 여기서 신발 카테고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본에서 잘 팔리고 있는 러닝화 상품들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여기 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의 링크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이 스토어를 클릭하면 스토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스토어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스토어 첫 페이지로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상 내역이 엄청나게 많죠. 저희가 정품 소명에 대한 영상도 아마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품 소명 영상 보시면 이런 수상 내역들로도 정품 소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한 대형 셀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첫 화면 보시면 이렇게 쿠폰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셀러가 뿌리고 있는 쿠폰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셀러도 라쿠텐과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 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형 셀러들이 있고 특정 카테고리만 파는 좀 소형 셀러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병행 수입하는 셀러들도 있고 그래서 셀러들의 종류가 굉장히 제각각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판단하시려면 실제로 이렇게 스토어에 직접 들어가서 이 셀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로 대형 셀러와 소형 셀러가 갈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싶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았을 때 이 스토어를 유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정말 상품만 구매하는 목적으로 아니면 그 상품만 소싱하는 목적으로 딱 상품만 보고 많은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스토어 안에 어떤 식으로 상품을 깔고 있고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를 구성해 놨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폰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운영 가이드, 결제 및 반품에 관련된 거. 이 라쿠텐은 결제나 반품에 관련된 게 셀러들마다 굉장히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의 운영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셀러는 한국 카드를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셀러들은 한국 카드를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서 여기엔 또 어떤 브랜드들이 있고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셀러마다 각각 판매하는 상품이나 가격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모든 셀러가 다 같은 가격, 같은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한번 주문을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판매가가 16,500엔, 그리고 포인트를 750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750포인트면 대충 하나로 한 7,000원 정도죠. 7,000원.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인트업 기간이라고 떠 있고 1월 22일 수요일 2시 59분까지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구매하면 포인트를 더 많이 쌓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쿠폰이 있습니다. 16,500엔짜리인데 이 쿠폰을 적용을 하면 바로 15%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결제되는 금액이 15%가 할인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쿠폰이 언제까지인지 기간도 나오고요. 쿠폰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10%짜리도 운영하고 15%짜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신 다음에 주문을 넣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500엔짜리 선택하고, 지금 여기는 매진이죠. 매진은 품절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입 수속으로. 자, 그리고 한 번 더 바구니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카드를 이렇게 고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불 횟수를 일시불 아니면 할부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일시불로 하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쿠폰 이용.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16,500엔에 15%짜리 쿠폰이 있었죠. 그래서 쿠폰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금액이 지금 변동이 됐죠. 14,025엔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475엔을 이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추후에 제가 630엔을 제 계정으로 받을 거고, 그리고 제가 쌓아놓은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를 써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 이용해서 변경 누르셔서 여기서 일부 포인트를 쓰시던 모든 포인트를 다 쓰시던, 포인트를 한 번에 쓰는 건 3만엔까지밖에 될 수 없습니다. 3만엔까지만 되고 한 달에 10만엔까지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약 100만원 정도죠. 100만원씩은 꾸준히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배송 일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날짜를 지정 안 하면 보통 제일 빠르게 배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굳이 지정하실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메일 매거진을 이렇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 셀러가 어떤 상품을 출시했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 메일로 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좀 소싱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왜냐하면 좋은 상품들이 나왔을 때 저희한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소싱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제 인터뷰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것 같다. 대형 셀러니까 이런 걸 체크해 놓고 한 번씩 소싱하러 들어가 봐야겠다 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주문을 누르면 이제 결제가 완료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한 주문 번호예요. 자, 주문 번호를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구매 이력이라고 있죠. 이 구매 이력으로 들어가시면 주문 날짜 나오고요. 그리고 주문 번호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배송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당일날, 빠르면 정말 당일날 출고돼서 여기서 일본 송장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보통 다음날 정도에 송장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문 상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얼마에 결제했고 이렇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셀러마다 조금씩 다른데 라쿠텐 셀러들 보통 대부분이 30분 내로는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칸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30분이 넘어가면 이제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취소를 하실 거면 빨리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게 지불 확정 단계로 넘어가면 여기서 영수증을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송을 하는 배송지 정보까지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주문을 넣었죠. 그럼 주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주문을 취소해야 되는데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얘가 배송이 너무 느려서 배송 문의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상품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상점에 문의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취소, 배송, 상품, 지불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 굳이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기타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샵에 직접 문의하다 바로 뜨죠. 직접 문의하다 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 팝하고 번역 쓰셔갖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 배송 언제 시작되나요? 아니면은 취소되나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문의들을 여기다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문의 일람 있죠? 여기로 여러분들이 문의 넣었던 걸 한 번에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들어가셔서 이제 메시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문을 취소 한번 해볼게요. 주문을 취소하다. 그럼 여기 주문 취소를 확정하다 뜨죠? 그러면 주문 상품이
취소가 되었다고 뜹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인트로 구매를 했어요. 내가 10,000포인트를 썼어. 16,500원짜리 구매를 하는데 그럼 포인트도 다시 돌아옵니다. 취소를 하는 순간. 그래서 취소했을 때 포인트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라쿠텐을 이용하시면서 계정이 막혔다거나 셀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셀러랑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진짜 어쩌다 간혹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라쿠텐에 어떻게 직접 문의를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쿠텐의 첫 화면에서 가장 밑으로 오면 요 헬프라는 게 있습니다. 헬프.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밑으로 내리셔서 여기서 맨 왼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전화나 뭐 메일 문의할 수 있는데 전화는 저희가 일본어를 못하고 메일은 평균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팅으로 문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셔서 채팅 문의하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번역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 채팅 문의하기를 키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먹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원문 보기 하신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번역을 못하면 어떻게 질문을 하냐라고 하실 텐데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팝하고를 트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할 수 없다. 지불이나 환불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 취소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 상품이 도착하지 않다. 여러 가지들을 클릭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들을 클릭하셔서 라쿠텐 상담원과 채팅으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채팅을 하시면서 또 번역하기를 누르시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번역하기 누르지 마시고 채팅 상담원이 말하는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항상 여기서 번역하신 다음에 복붙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어차피 라쿠텐에 직접 문의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나 그럴 일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려드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라쿠텐 포인트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인트라는 게 여러분들이 출금을 할 수 없다면 돈이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결제에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백마진이죠. 결국에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백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모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실제 계정이고요. 제가 지금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약 290만 원 정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로 치면 2,700만 원 정도 되겠죠. 클릭해 볼게요. 제가 약 일본 구매 대행을 2022년 5월부터 했었으니까 엄청나게 긴 기간은 아니죠. 그 기간 동안 이만큼의 포인트를 모은 겁니다. 제가 실제로 한 300만 포인트 정도 썼고 지금 290만 원 정도의 포인트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580만 원이면 하나로 따지면 한 5,400? 5,500 정도가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백마진으로 챙긴 게 그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포인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라쿠텐 고객들의 등급이 있어요. 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플래티넘입니다. 플래티넘. 이 이후에는 다이아몬드 등급이 있는데 저희는 일본 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본에 사업자도 없고 일본에 연고가 없다면 일본에 있는 라쿠텐 카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라쿠텐 카드를 만들면 이게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뚫립니다. 그러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포인트나 모을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많아져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등급은 최대가 플래티넘이다. 자, 그럼 이 플래티넘 등급은 또 제한이 있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포인트가 10만 원까지입니다. 10만 원. 그러니까 약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은 꾸준히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상품을 매입할 때도 꾸준히 결제를 하는 편이고요. 제 신용카드 결제 안 하고 포인트로 사버리기 때문에 100만 원씩을 공짜로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가 사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 포인트로 또 결제를 해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많이 모을 수 있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품을 이제 주문할 일이 생기면 품번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품에 대한 특정 키워드 같은 걸 검색을 하셔서 주문을 하시겠죠. 검색을 하면 이 상품을 팔고 있는 셀러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상품을 여러 셀러들이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처음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저렴한 순으로 놓는 거죠. 저렴한 순으로 놔야지 가장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컨디션이 있습니다. 새 상품, 중고품. 근데 저희는 보통 새 상품을 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신품을 항상 필터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중고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걸러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품들이 나오는데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지금 가장 싼 순으로 놨을 때 똑같은 가격의 상품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포인트가 달라요. 145포인트를 주는데 이 셀러는 2175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짜리를 사는데 포인트를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2만 원. 근데 이게 비싸면 비쌀수록 더 심해지고요. 한 70만 원, 80만 원짜리 구매하잖아요. 그럼 포인트만 6, 7만 원을 주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계속해서 모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싸니까 이거 주문해야지 하는 순간 여기서 2만 원 날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모으시다 보면 포인트가 저처럼 몇 천만 원씩 쌓이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같은 가격이니까 바로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한 100엔 차이 나면 얘가 포인트를 이렇게 훨씬 많이 주는데도 이 밑으로 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좀 상품을 주문하실 때 시야를 좁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시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원한테도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가 계속해서 많이 쌓이는 거죠. 한 달에 100만 원을 쓸 수 있다? 1년에 1200만 원을 아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1년에 1200만 원. 그런 식으로 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꼼꼼하게 신경 쓰는 버릇을 처음부터 기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저처럼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포인트를 꾸준히 써도 남는 포인트가 너무 많다. 이거 어디 굴릴 데 없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포인트 페이지에 오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자 플러스 포인트라는 것도 있고요. 포인트 운용이라는 것도 있고 비트코인도 살 수 있고요. 2년짜리 예금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자 플러스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라쿠텐 포인트를 제가 넣으면 넣을수록 이렇게 이자를 받는 겁니다. 매달 5일에 이자가 붙고요. 제가 넣은 금액만큼. 그리고 연리가 0.1%입니다. 그러니까 세지 않아요. 연리가 굉장히 낮죠. 낮은데 안전자산이다. 그러니까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돈이 조금씩이라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루에 3만 엔씩 꾸준히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인트를 단기적으로 운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전일 대비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식인 거죠. 넣으면 주식처럼 떨어질 수도 있고 주식처럼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위험 요소가 있는데 사실 포인트에 그렇게 미련이 없다면 한 번씩 넣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포인트에 상관이 없겠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근데 꾸준한 우상향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년치로 봤을 때.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요것도 이렇게 포인트를 꾸준히 넣으셔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을 잘 안 해서 옛날에 돈만 잃었던 기억이 있어서 비트코인을 쳐다도 안 봤는데 이 라쿠텐에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때 제 포인트를 다 박아 넣었으면 한 두세 배 됐겠죠.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넣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관심이 있으시다. 나는 좀 공격적으로 늘려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기 적금을 드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그냥 안전자산으로 달마다 뺄 수 있는 그걸 했을 때 연리가 0.1%였지만 이거는 2년 동안 넣어놓으면 연리가 0.5%인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세진 않아요. 중간에 인출하면 대신 이자가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박아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을 2년 뒤에 접지 않는 한 어쨌든 꾸준히 써가면서 꾸준히 받을 텐데 받는 만큼 넣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라쿠텐 가입과 세팅, 그리고 초보자가 살펴봐야 할 라쿠텐의 중요한 부분, 뭐 카테고리나 셀러 스토어 살피는 거, 그리고 라쿠텐 주문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문의하는 방법, 라쿠텐 포인트를 통해서 백마진을 챙기는 방법까지 배워보셨습니다. 추후에 제가 소싱 영상을 찍을 때 더 자세하게 라쿠텐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그 전에 라쿠텐에 직접 들어가 보셔서 실제로 이것저것 살펴보시면서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만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좀 들어가 보셔서 이것저것 살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